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20년 동안 장인 장모를 챙기며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한 남성이 믿었던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혼 1년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전처가 재혼한 상대는 다름 아닌 그의 30년 지기 절친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키워드는 20년의 희생, 친구의 칼끝, 그리고 아내를 소개해준 친구와 전처의 재혼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결혼 20년 차 착실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50대의 가장이었죠. 어느 날 오랜만에 참석한 고등학교 동창 모임. 그날의 분위기는 무척이나 활기찼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모두가 옛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의 시선은 한 여성에게 머뭅니다. 학창시절 첫사랑이었던 그녀. 서로 눈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졌죠. 하지만 그날 밤 남성은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의 주인공은 50대 남성입니다. 그에겐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의 결혼식 사회를 봐주었고 지금의 아내를 소개해준 인연이기도 했습니다. 20년 전 아내를 친구를 통해 소개받아 결혼한 이 남성.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죠. 장모님은 지병을 앓고 있었고 장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결혼 초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생활비 좀 드리고 싶어요. 남성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기에 아내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와닿았던 겁니다. 그렇게 외벌이 상황에서도 그는 20년 동안 매달 장인 장모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장인 어른께 매달 80만 원을 드렸고 병원비까지 꼬박꼬박 챙겼죠. 그가 그렇게 베풀고 노력했건만 돌아온 건 차디찬 배신이었습니다. 그에겐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존재였죠. 하지만 여동생은 결혼 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고 전업주부였던 그녀는 제대로 된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홀로 살아가던 여동생은 양육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 상황을 지켜보던 남성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큰 조카가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 정도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러자 아내는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픈 부모님도 아니고 왜 조카 등록금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 여동생이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뛰면 되잖아. 차가운 반응에 남성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그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중재하려 30년 지기 친구가 나섭니다. 둘이 너무 싸우지 마. 나랑 같이 얘기해보자. 세 사람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성은 그간의 서운함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장인 장모님께 20년간 2억은 썼다. 부모 없이 자란 내가 부모 대하듯 모셨다. 그러자 친구는 갑자기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형진아, 재수씨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너도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그 순간 남성은 알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는 대체 누구 편이지? 하지만 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여동생의 사정은 외면한 채 다시 예전처럼 장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미 멍이 들어 있었죠. 그런 어느 날 그는 다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학창시절 첫사랑을 다시 만나죠. 몇 년 전 이혼했다는 그녀. 술잔이 오가고 옛 추억이 오가다 보니 두 사람은 결국 모텔까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방문을 닫는 순간 남성은 이내 정신을 차립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녀에게 조용히 사과한 뒤 모텔을 나섰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30년 지기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그날 모텔까지는 갔었어. 근데 바로 나왔어.
아내에게 솔직히 말해야 할까? 그러자 친구는 말합니다. 야, 너 재수씨 성격 몰라? 그냥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어. 하지만 얼마 뒤 아내가 먼저 말합니다. 당신 바람핀 거 나 다 알아. 남성은 깜짝 놀랍니다. 누가 말했지? 동창 중 누가 말했나? 아니면 아내가 직접 본 걸까? 그는 해명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오해야. 그러나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핑계는 듣기 싫어. 이혼하자. 결국 그는 아내에게 50평 아파트를 넘겨주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성실히 보냈지만 아내는 무슨 낯짝으로 애를 보러 오냐며 만남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전 아내가 재혼을 했다는 소식.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재혼 상대가 바로 그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30년간 믿고 의지했던 그 친구. 믿을 수 없었던 그는 두 사람을 찾아가 따져 묻습니다. 너희 대체 언제부터 만났어?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친구랑? 아내는 냉소적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이 먼저 바람 폈잖아. 우린 이제 사랑하는 사이야. 친구 역시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 그냥 위로해주다 그렇게 된 거야.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중재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친구. 그 모든 말들은 사실 아내 편을 들기 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정도 친구도 그리고 믿음도. 하지만 그에겐 아직 자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하나의 책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배신했지만 아버지란 이름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그날 그 사건은 앞으로도 꼭 기억되어야 할 진실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